소송 조건부터 봐볼까요? 소송 조건. 여러분이 소송 조건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 무엇인가? 소송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형식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서 아주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송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실체 그러면 유죄, 무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 대한 전제 조건이다.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라는 것은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야. 소송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 없다면 유죄, 무죄의 재판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소송 조건은, 소송 조건의 전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소송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는 공소 제기 이외의 재판 시에도 존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밑에 형식 재판을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 그러면 형식 재판으로 끝내야 된다. 그러면 형식 재판으로 끝나는데, 그럼 먼저 어쩔 때 공소기각 결정이고 형식 재판의 종류부터 먼저 볼까요?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면소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 이게 많이 혼동되는데 혼동될 것이 전혀 없는 게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쩔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이 이때는 뭐가 되는 것이 편하냐면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어떤 서류가 올라왔어요. 재판하기 복잡해 죽겠어. 그런데 어떠냐? 우리가 당사자 능력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 능력이 뭡니까? 당시에 살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죽어버리면 빨리 결정 내려줘 버리면 돼요. 이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를 보면은 1번 공소가 취소됐다. 공소 취소는 누가 취소해버려야 됩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죠.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 피고인 쪽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있을 때 합의부가 재판으로 갖고 가버렸을 때는 기록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단독판사는 뭐예요? 혼자 가져가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송의 3주체를 배워왔어요. 이렇게 3주체를 배워왔죠.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됐어. 다른 데서 가져가 버렸어. 검사의 입장에서는 공소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죽어버렸어요. 없어버려. 그러면 이것은 어때? 죽은 사람한테 재판할 수 없으니까 죽었어. 됐어. 끝. 재판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공소기각 결정 사유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했더니 합의부가 가져가 버렸어. 그래, 그럼 나 재판할 수 없어.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나 이거 아무리 봐도 공소 제기 유지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공소가 취소되었어. 이때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는 외워두셔야 될 것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범죄가 될 만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요새 애견들이 많은데 애견이 와서 혀로 꼬마를 쉽게 얘기해서 막 놀다가 핥았다. 그래서 이거 걔한테 강제 추행당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것은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린 것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3주체 중에서 다른 놈이 가져가 버리고 검사 나 안 해 취하해버리고 피고인 나 죽어버렸거나 법인이 소멸해버렸거나 범죄될 만한 것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아주 간단해요. 빨리 끝내주면 돼. 그때는 무슨 사유가 된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 이제 면소 판결 사유를 설명을 하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저걸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면소 판결, 우리가 여기서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정확히 안다면 나머지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와 면소 판결 이외에는 공소 판결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나머지 부분은 모르면 전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가면 되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내가 3주체로 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3주체로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마름모꼴로 하거든요. 자, 왜 마름모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을 여러분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 기존에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아, 이건 기존에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판할 필요 없이 이건 면소 판결 사유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사법부 누구만 판결 내리냐? 자, 행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면이 있을 때. 대통령이 사면을 내, 이때의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합니다. 특별 사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사면입니다. 그러면 입법부도,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일단 옛날에 사법부에서 판결이 있으니까 확정 판결이네. 자, 행정부에서는 사면이네. 가만히 생각하면 입법부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입법부에서 뭐라 그래? 자, 범죄 후 법령의 개폐, 법의 개폐는 누구의 권한이다? 형이 폐지됐을 때 이건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시간이 많이 있는데 공소시효를 늘리고 줄이는 것도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애우기가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애우기가 편하겠죠. 왜? 자, 면소 판결 사유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아, 전에 사법부에서 판결해버렸구나. 사법으로 외워두시고. 사면이 있을 때, 이건 일반 사면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봐라? 행정부의 수반의 입장이 대통령이 사면이기 때문에 행정부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거나 범죄 후 법령의 격초로 형이 폐지됐을 때 이건 입법부로 보면 입법행정사변하고 이것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와 면소 판결 사유가 아닌 것은 전부가 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갑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그럼 6개 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모든 어떤 절차든지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을 때, 위반돼가지고 무효일 때, 이때는 절차가 법규에 위반되기만 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뭐 이것도 다시 329조 이하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됐을 때 이건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관할 위반도 판결입니다. 관할 위반 판결. 관할권이 없을 때, 그러죠? 관할권이 없을 때는 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을 선고해야 된다. 관할 위반 판결은 일사부재료의 효력은 없지만 사물 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는 물론 재판 시에도 존재해야 되지만 토지 관할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 시에 존재하면 촉합니다. 그 말은 사물 관할은 쉽게 단독판사 사건이냐 합의부 사건이냐라는 것은 언제까지 재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다 존재해야 되지만 토지 관할 어디에서 재판할 것인가는 공소 제기 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촉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해서 관할 위반을 선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신청이 없으면 못한다 그랬으니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면 피고 사건의 진술 전에 해야 된다. 이제 공판을 하시다 보면은 잘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소송 조건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금방 말하기로 했어요. 토지 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 존속하면 촉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은 공소 제기의 법률, 범죄 사실 기준으로 한다. 이건 나중에 이건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받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을 합니다. 순서도 이 순으로 해요. 죽었는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한 거 보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인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실체적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는 무슨 판결을 한다?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소송 조건과 실체적 소송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놈 둘 중에서는 뭘부터 먼저 봐야 되냐? 사람이 죽은가 살아있는가부터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뭔가 관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옛날에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면소 판결 사유를 본다.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걸 마지막에 소송 조건의 흠결을 경합해 가지고 순서입니다.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과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경합한 경우에는 무엇으로 끝내라? 이걸로 끝내라. 그래서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로 소송을 종결한다. 자, 그러면 이놈으로 먼저 해라. 이놈이 없을 때 이제 이놈으로 하고,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서로 경합할 때는 이것도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로 해놓냐? 공소기각 결정이 먼저다. 결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판결, 공소기각 판결, 그 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 사이로 소송을 종결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형식재판 정리.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맨 처음에 형식재판일 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를 봐라 라고 했는데, 공소기각 결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 3주체가 뺏겨버리거나 죽어버렸을 때 다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공소가 취소되거나 피고인이 사망. 공소 취소는 검사가 취소하니까 검사가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재판에 다른 재판부에서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라도 범죄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을 때, 이게 공소기각 결정 사유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라? 면소 판결 사유를 봐라. 되는가? 그럼 면소 판결 사유는 뭐냐? 확정 판결이 있을 날 사법부에서 판단이 있었다. 사면이 있을 때,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한다 그러죠. 이것은 행정부에서 일반 사면이 있을 때. 그럼 입법부는 우리는 바보냐? 그래서 공소시효를 바꿔버린다든가.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법령의 개폐. 이건 입법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 두시라. 이것이 면소 판결 사유다. 그 다음에 뭐 관할 위반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놈이 왜 이렇게 순서를 쓰느냐? 순서별로 먼저 이런 사유가 쭉 있을 때 어떤 것부터 판단해라?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그 다음에 그놈이 있어 없어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으면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판단해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해라. 그 다음에 관할 위반 사유를 보고, 마지막에 면소 판결 사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런다? 형식적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 라고 하고, 이것은 면소 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이 흠결일 때 법원의 판단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그렇게, 이건 뭐 두 문자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